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숭실대학교를 찾은 한동훈에게 기자가 김건희 리스크 관련 질문을 하자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라고 답변했지요. 서천 화재 현장을 갈등 봉합 장소로 선택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대통령이 오시고 저도 가는데 따로따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며 오히려 반문했지요. 자, 다시 시작된 한동훈의 문법입니까?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 대국민 분노쇼를 마쳐서 그런지 서초동 특수부 문법과 용산 문법이 절묘히 결합한 듯합니다. 강민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5천만 화법을 쓰겠다던 분의 독특한 화법. 이미 충분히 들은 얘기는 중원부원 장광설. 진짜 충분히 말해야 할 얘기에는 딱 지난번 그대로.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로 끝. 자, 숭실대 학생과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도 빵 터지지요. IT 전문가 박지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업난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한동훈, 제가 겪어온 청년 시기는 고도 성장기였어. 우리 세대는 그게 끝날 거란 걸 생각 못하고 살았어.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며 그 과실을 계속 따먹는 걸 디폴트로 생각했어.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린 모두 현실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잖아. 재원이 무진장하다면 모든 걸 다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지 않겠어. 실제로 학생들의 호소에 아무 약속도 내놓지 않음. 이토록 구질구질한 말 한 줄로 요약하면 재원이 무진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줌. 한동훈은 73년생 92학번, 내가 91학번이니까 사실상 같은 세대. 한동훈이 말하는 고도 성장기의 끝은 IMF, 91에서 94학번은 대학 입학 후 졸업 직전에 IMF를 처맞은 세대, 사회 진출 시기에 고도 성장기가 끝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은 세대. 그런데 한동훈은 IMF를 처맞아 보셨던가? 95년 사법시험 합격, 98년 사법연수원 수료, 98년 군법무관 임관, 2001년 검사 임용. 한동훈이 고도 성장기의 끝을 어느 순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 자기는 IMF가 아무 상관도 없었던 일이라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는 것. 우리 세대들은 IMF 처맞고 죽어날 때 한동훈에게 IMF는 없었음. 세대 공감? 그런 게 있을 리가. 경험이 없으면 동세대로서의 공감도 없는 것. 혼자 군대 안 간 동기가 군생활 아는 척 늘어놓는 거 듣는 느낌. 어디서 우리 세대를 들먹여. 한동훈에게 우리 세대는 160억 배임 혐의 덮어준 이정재만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한동훈이 민주당과 김건희에 대한 뒤끝을 보여주는 발언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숭실대에서 발언한 것 중 이런 게 있지요.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 자, 지난 임종석이 한동훈에게 했던 발언, 즉 한 위원장이 92학번인 것 같은데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바로 고시 공부를 한 거 아닌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다 라고 한 발언의 뒤끝은 끝나지 않을 듯하지요. 또한 한동훈이 국힘당 사무처에 방문한 자리에서 텀블러 선물을 받자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발언은 당연 김건희 듀얼백 뇌물 사건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런 한동훈에게 추미애 장관의 일갈 만큼의 몽둥이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정의의 뒤끝이 뭔지를 추미애 장군은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제대로 보여주지요. 악의 평범성을 제대로 보여주다.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이 잿더미로 변해 망연자실에 있는 상인들을 안 보이게 치우고 연기를 하는 피사체 모렴치한 모습에서 역시 선함을 가장한 악마성, 잔인함을 볼 수 있다. 악은 교활하다. 쟤네 플레이 못해 라며 채널A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언론 대응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언론 플레이 실력을 뽐내던 한동훈의 연기도 볼만하다. 애잔하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참고 눈발을 참으며 대형을 기다리는 연기와 고개를 깊숙이 숙인 폴더 인사. 제자리도 있어요? 라며 대형을 결코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듯 마지막 대사까지 모두 괜찮은 연기를 보였다. 배경 선택도 신경을 썼다. 그러나 국민의 신금을 올리는 데는 완전 실패했다. 플레이만 있었을 뿐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며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뻔한 날조와 뻔뻔한 날조를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다. 전체주의를 비판하며 전체주의의 도래를 막고자 역작을 남긴 한나 아렌트의 버널리티 오브 이블이 무슨 뜻인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 악의 평범성을 어디서든 출몰하는 신출귀몰하는 악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대학교를 방문한 날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 부대를 방문했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군 장병의 더 나은 삶 민주당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늠름하게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의 시간을 바친 청년 병사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고자 민주당은 군장병 처우 개선, 복지 확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공약을 또 발표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내 화장실 개선을 포함해 장병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대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촘촘한 지원이야말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야말로 강한 국방의 토대람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군내 화장실 개선 요구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체적인 복지나 처우 문제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존의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가의 예산 배정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또 필요할 겁니다. 저도 그런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제가 과거 행정을 하던 시기에 그 관내에 학교의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저도 몰랐는데 요즘 그 학생들은 소위 화장실이 우리가 어릴 때 썼던 쪼그려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 쥐가 나가지고 되게 다 좌식 변기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 전부 다 쪼그려식이라서 변을 못 보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 화장실을 못 쓰고 그 담을 넘어서 다른 건물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건물을 찾아가서 뭐 변을 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좌식으로 바꿔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그 변화를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군장병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권도 많이 바뀌기도 했던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좌식 변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정착이 됐겠지만 이제 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그야말로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바로 비대였습니다. 지난 22년 6월 천공은 영부인이라고 유경수 여사처럼 꼭 한복 패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상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의상을 적극적으로 입어야 한다. 영부인 자체가 문화니까 스타일을 잘 기획해서 국민 앞에 나오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 헐뜯을 일이 아니다. 헐뜯어도 인기가 짱돼. 앞으로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짱됩니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이 천공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디올백 스캔들로 글로벌 스타가 됐지요. 타임지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김건희 디올백 뇌물건을 보도하고 있지요. 이봉렬 반도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통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이름을 붙이지. 워터게이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엠번방 사건 등 이름을 붙이면 사건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 오래 기억되기도 하고,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두고 디올백 스캔들이라 부르더라. 디올백 스캔들 마음에 들어. 디올백 따위에 넘어가는 애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창피하다가도 그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 나라 꼴참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경영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집권 여당을 흔들었다. 디올백을 수수한 영부인에 대한 의혹들이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집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인데요. 기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여야 공방을 소개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이미 경력 위조 논란으로 사과했고 또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부끄럽네요. 망신당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보도되는 이런 상황을 사과로 퉁치려는 것이야말로 국치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